자, 이어서 갑니다. 문제 8회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경종 때 실시한 시정전시과는 경기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틀려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종 때 실시한 경정전시과는 지급하는 토지를 전국의 토지가 아니라 경기지방으로 제한했어요. 바꿔보세요. 네, 시정하고 경정은 완전 다른 방향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조선시대의 군전은 군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X입니다. 군전은 지방의 한량에 주는 겁니다. 한량이란 고려 말에 홍건적 침입하고요. 그 다음에 애구의 침입이 되게 많았죠. 이때 첨설직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죠. 그죠? 예. 그 문제는 월급은 나가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한정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우리는 한량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주는 게 뭐라고요? 군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군전이라고 불러요. 군인전하고 군전은 완전 달라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관리들은 전시과에 따라 수조권을 받는 한편 녹봉제는 조선시대예요. 틀렸어요. 4번.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려 토지제도가 월급에 대한 얘기인데 약간 어려운 부분은 군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군전이기도 해요. 문제 2번 풀겠습니다. 다음 편은 구한말 종교운동에 관한 요약이다. 기억부터 니을에 들어갈 말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본 볼까요? 교육, 의술교육, 기여, 한글 보급, 미심타파, 평등사상 전파,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번. 기억대에 들어갈 말이 잘못 연결된 거. 자, 기독교, 즉,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설치되어 개신교. 예, 개신교들이 하는 게 한글 보급운동, 미신타파를 주로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니까 뭐야, 개신교에 평등사상 들어가겠죠. 니은번.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했습니다. 천도교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도교에서 발행한 신문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만세보. 디귿번.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관념적 유교 강조. 관념적이라는 단어는 주기론과 주리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위, 그 다음에 이항, 요때 관념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처음 들어왔던 성리학은 실천적이죠. 그죠? 근데 16세기를 접어들면서 주기, 주리는 이게 관념적,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는 학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박은식이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이란 실천적이에요. 예, 박은식은 실천해야 한다, 이게. 실천적 유교가 돼야 된다. 3번 질문 틀렸습니다. 관념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나철 오기오가 창시했습니다. 당군 사상이죠. 대종교입니다. 틀린 질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표죠. 다음 상소문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항준센의 종용을 받고 우리 스스로 끌어들인다면 그들이 풍랑을 헤치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저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 어려운 청을 강요한다면 이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혜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우리의 이신을 손상시키거나 원교를 핑계로 근린을 배척하다가 만에 하나 환란이 생긴다면 장차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1880년에 2차 수신사가 가죠. 김홍집이 가죠. 김홍집이 가서 가져온 책이 우리 알다시피 조선 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만손, 영남 만인소라고 그러죠.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상소를 올렸다. 꼭 10,000명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인원이 서명을 했다.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죠. 홍제약. 비슷한 내용이죠. 홍제약도 상소를 올리고 이걸 만원 척사소라고 그러죠. 이들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조선 책략을 전부 다 보급됐던 걸 전부 다 모아서 전부 다 불을 질러달라.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을 가져온 김홍집을 죽여달라 이런 뜻이에요. 살벌해요 이거. 책 하나 가져와도 사람 목숨 왔다 갔다 생겼다고. 이때 고종임금의 정책은 뭐냐. 이만손 유배, 홍제약, 능지처사형이 처합니다. 잔인하죠 사람을. 양 다리와 발을 묶어 땡기는 겁니다. 소나 말을. 이걸 능지처차명, 죽였어요. 능지처사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시대 배경 옳은 것. 2번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여 조선은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조선 책략이 국내 지식층에 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핵심 내용은 친청, 결일, 연미거든요. 친청, 결일, 연미. 누구를 견제하겠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친청, 얼마나 더 친해야 돼? 250년 동안 속국으로 지냈는데. 결일, 일본이 뭐가 좋다고 하나로 만들자고. 미국은 처음 보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연합하자고. 뭘 믿고. 이런 주장을 했던 누가? 이만손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죠. 자, 다음 자료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활동한 의의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저 땅덩이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지구 둘레는 9만리이고 하루는 12시이다. 9만리 넓은 땅이 하루에 도니 그 속도는 번개나 포탄보다 더 빠르다. 땅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하늘의 기가 세차게 부딪혀 허공에 쌓이고 모이게 된다. 네,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의 지전설입니다.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사대부들이 중화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믿는 것 그대로 고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득권자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특징이거든요. 변혁을 싫어하는 것들. 근데 지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죠. 그건 관계없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은 거 보겠습니다. 주자의 사상을 절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중화 질서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이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진보를 싫어하는 계층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다. 산업공상 신분수를 합리화시킬, 전부 다 뭐예요? 성리학자들 생각이에요. 4번, 어느 나라든지 세계 중심 한번 될 수 있다. 중화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자, 기존의 중화주의라는 이거거든요. 지구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 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행성들이 돈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거 중화주의예요. 세계 중심이라고. 근데 이것도 같이 자전을 한다 생각해봐. 얘들도 돌고 얘들도 돌봐. 그럼 모든 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한 번쯤은 중심국가가 돼. 이게 중화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화주의는 깨지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대영이 이걸 깨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홍대영이 가져온 홍대영이 쓴 의산문답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득권을 깨트려야 된다. 중화주의를 깨트려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왜인지 모르겠다. 이게 18세기 상황이에요. 300년 전에 이렇게 됐어요. 3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되게 답답했다고요. 자기 거 지키려고만 노력했다고.
이게 우리 거라 생각, 중국계 우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네, 우리 거에 대한 배우고 과학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어린 친구들은 되게 똑똑하죠. 네. 4번 됐고 문제 5번 풀죠. 홍대문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론 수업 시간할 때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홍대문에 대해 보는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를 한 번씩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가죠.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이 종교는 현세 사상으로 무의자연을 이상으로 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사상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도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연개소문은 기존의 귀족과 불교 세력을 누리고 이 종교를 장려했다. 그죠? 네, 불교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반대하죠. 도교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도교는 상무정신이 남아있거든요. 무를 숭상하는 정신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산수문저. 산수문이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사택지적빛, 네, 백제에서 나타나는 문화들이죠. 전부 다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고래종 때 사원인 도관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4번, 조선의 태조는 이 종교에 따라 한양을 수도로 옮겼다. 풍수질이죠. 아까 잠깐 언급된 무학대사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타당한 것.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검거된 학생들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원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배경은 뭐냐고 물었어요. 식민지 차별교육입니다.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죠. 요건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전라남도 나주시하고 요즘에 광주광역시죠. 네, 나주에 학생들이 강주를 기차를 타고 통학하고 다닌다고요. 그때 학교가 나주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때 강주에 왔다 갔다 하는 통학하는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걸렸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 조선의 여학생들을 요즘 시쳇말로 하면 성희롱 문제가 걸려있어요. 요즘 성희롱 문제 되게 심각하죠. 되게 조심스럽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매일 학원에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매일 보기 때문에 되게 선생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행동, 그다음에 언행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업을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희롱 사건이 되면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주목질이 되게 되면서 구속이 돼요. 경찰이 검거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학생들은 전부 다 풀려났고 우리 조선의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단체로 안 왔을 때는 뭔가 이상하지. 선생님 물어봤겠죠. 아, 얘들 왜 안 왔어? 니네들 다 친구잖아. 선생님 그게 말이에요.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아, 그랬어?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강주 시내 전체로 퍼져가 나와있고 항일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신관에서 조사단이 와서 파견돼서 학생들 상황을 알게 됐고 지부가 알게 됐고 전국의 많은 신관회가 각 지역의 학생들에게 알게 됐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강주 학생운동 강주만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타당한 거. 간단합니다, 이것은. 문제 7번. 자, 다음은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 발생된 사건들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보세요. 자, 기억본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예상들이 보여 조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미소 공동의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방이 8월이죠. 12월 달에.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상회의에서 우리 신탁통치가 결정되죠. 몇 년짜리 결정되나요? 5년짜리. 45년 12월입니다. 삼상회 외무부 장관 3명이 신탁통치가 하자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년, 1차는 1946년이에요. 1차, 2차. 세 번째, 일본의 치안권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여운형, 부위원장을 안지용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일명 건준이라고 불러요. 건준. 줄여서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잘못 적었어요. 45년 8월 건준이라고 합니다. 김규식과 여운형이 중심이 돼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원칙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46년 7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이거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또 알아갈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하나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미정 세븐. 선생님이 다니는 우리 동네 미용실이에요. 미정씨가 세운, 네. 미용실은 미정 세븐. 자, 미소 공동위원회. 볼까요? 미소 공동위원회. 46년. 정판사 2조 집회 사건. 서울의 남도당 공산당 애들이 2조 집회를 만들었어요. 종로에 가면 소공동이 있거든요. 네, 종로 소공동 인쇄소에서 정판사에서 2조 집회를 만들다 경찰에 걸리게 됐습니다. 2조 집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남한의 경제적 혼란을 깨하려고 하죠. 자본주의가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네들의 공산당들의 정치자금을 쓰려고 하는 목적들이 걸려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는 미군 애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군 치하에 있잖아요. 그죠? 신탁통치가 됐잖아요. 미군 애들이 이제 공산당을 몰려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공산당이 미군으로부터 이제 적대시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정읍발언입니다. 이승만. 네,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만들자. 이승만의 정읍발언.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 합작 7원칙이에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좌우 7원칙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편할 겁니다. 미정 세븐이 그죠? 네. 미정정 세븐이죠. 미정 세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만 잡아놔도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와 좌우 7원칙 순서가 앞뒤가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만 잡아도 문제를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예문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현장에 가서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암기상 몇 개 생각나요. 근데 암기를 내가 왜 외웠지? 쓰임새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암기가 돼요. 이럴 때 필요하다. 비장의 암카드. 자, 됐죠? 이제 문제 8번을 갈 건데요. 좀 지울게요. 칠판을 좀 지워도 되겠죠? 기억 모르겠다고요? 미소 공동위원회, 정판사 2조 집회 사건, 정읍발언,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여운형 같은 인물, 여운형, 안재용 이런 좌우익 인사들이 힘을 합쳤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자, 편성이 바쁘시죠, 지금? 선생님 진도 되게 빨리 뽑죠, 지금? 말도 빠르고. 힘들어 죽겠어, 선생님. 알아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자, 지금다. 자, 이제 문제 8번 갈게요. 자, 문제 8번 갑니다. 자, 조선 중기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옳은 겁니다. 붕당 정치에 대한. 기억번 선조 때 건저희 사건을 계기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는데 강해군 때 남인이 득세했다. 강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라 불러요. 네. 북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대북, 소북. 네. 여기는 강해군, 여기는 영창대군 얘기예요. 대북은 주로 이제 정인홍 같은 사람들. 여기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죠. 요즘 치면 경상남도 지역, 경상남도, 영남 박파 중에서도 경상남도 지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북. 이 세력들이 강해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창대군 죽여버리죠. 그죠? 영창대군의 엄마 임목대비도 유폐시켜버리죠. 네, 임목대비도 유폐시켜서 궁궐에다 가둬놨던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하지 마세요, 작은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친어머니는 아니시지만. 그죠? 그래서 훗날 강해군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죠. 인조반정의 배경이 되는 게 요거예요. 영창대군하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사건.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잡아서 인조반정의 배경을 잡았다. 이렇게. 네, 물론 이제 강해군의 어떤 그 중립외교 정책, 명에 대한 배신에 대한 부분을 갖다 긁어 넘어지긴 하죠. 근데 명분이 너무 약해요. 네, 인조반정은 너무 명분이 약해요. 그럼 후태자도 권력을 잡았다면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가 엉망되잖아요. 정치가 엉망진창되다 보니까 어떻게 정묘란과 병자를 또 겪잖아, 인조가. 후금에게, 청나라에, 물론 같은 놈들입니다만 얘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네,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인조하면 되게 막 싫어해요. 저거 노왕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저따구로 해가지고 국민들 저렇게 희생을 많이 강요했나. 나라 쫄딱 망했잖아요, 솔직히. 그죠?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다가 웃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가장 우리 500년 사이에서 애침을 가장 심하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같은 시기가 선조하고 인조거든요. 네, 임진왜란한테는 일본 쪽발이들한테. 정묘란 병자한테는 후금과 청나라들, 여진족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나라 이름은 후금, 청일 뿐이 같은 놈들이거든요.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홍타이지에 의해서. 두 번째 집은 인조 때는 서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여 호위청, 수호청 등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다. 예. 이게 이제 인조반정 때 서인들이거든요. 서인들이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디귿번 현종 때 두 차례 이성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이성 때는 남인이 승리하고 2차 이성 서인 승리할 때 반대로 가야 됩니다. 1차, 2차. 니을번 축종 때 일어난 경신한국을 계기로 붕당 정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일당 전제가 빙고 답입니다. 니은 니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자, 가시기에 이런 사실 옳은 것은 딱 보자마자 뭐예요? 블렁크 문제네요. 네, 가로넣기 문제네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 시기에 뭡니까? A와 B를 던져주고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거. 자주 얘기하죠.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다. 아니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연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 부딪히면 내가 되게 힘들어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국왕은 소론이 폐비민시의 복위운동을 전개하자 이를 계기로 정권을 주도하던 남인의 영수 미남을 처형하고 남궁왕과 박세치 등 소론을 둥영하였다. 더불어 왕비의 자리에 있던 희빈 장씨를, 즉 남인을 몰아내고 폐비민시를 다시 왕비대로 들였다. 네, 숙종 때 얘기입니다. 가인가요? 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죠? 갑술왕국. 그 다음에 중간에 가가, 이게 가가 아니군요. 앞에 사료일 뿐이죠. 네, 앞에 사료가 갑술왕국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사료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11살 어린 왕이 즉위 한 이후에 왕을 대신해 정사를 맡은 정순대비는 노론 벽파와 합세하여 남인과 시파를 몰아내고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족, 신유박해. 경기 남인들이 대거 희생당하죠. 네. 남인의 희생. 특히 경기 남인. 노론들이 권력을 잡죠. 김조선 세력들이요. 그래서 정약용을 제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조의 오른팔이었으니까. 근데 안동김 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인 1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정약용 1명을 죽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정약용 잡아다가 털어봤어. 이렇게 먼지 털듯이. 비리가 안 나. 아무것도 안 나와. 정약용 같은 사람이 안 나오겠지 뭐. FM대로 사는 사람인데 안 나와. 털어도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솔직히 청문회에서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보면. 또 우리 정치인들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있어? 다 나오잖아. 그게 많고 작으면 차이일 뿐이 다 나오잖아요. 정약용을 엮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천주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아직 우리가 정교가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교, 즉 요즘 말로 하면 사입이거든요. 그걸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유배가 강진이 18년 동안 썩는 거예요, 이게 정약용이. 정치인 18년 동안 유배를 하면 어떻게? 끝난 거지 뭐. 근데 정약용이 유배 가서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게 우리 역사의 산물이기도 해요.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죠. 그냥 강진에 유배 가지 않고 그냥 정치인의 시작 정치인을 마감했다면 그럭저럭 이 시대에 본인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별로 기억되지 않는 인물이 됐겠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불복지 인생이 모두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또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한동안 선생님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우리 속담에 한자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어떻게 이름을 남겨야 되나? 되게 고민 좀 했던 시기가 있어서 청소년 시기. 미래에 대한 불투명. 선생님 20대나 여러분 20대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건지 20대 다 이런 고민해요. 기성세대, 선생님 세대 여러분 꼭 같아요. 다 20대 되면 다 이런 고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취업은 할 수 있을까? 합격은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장만하고 살 수 있을까? 집 문제 되게 심각하다는데. 되게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기성세대가 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 사이에 뭐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빨리 이루어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경험의 입장에서 열심히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또 기원을 하고요. 선생님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순조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게 숙종이잖아요. 여기 순조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조, 종조, 경정도 포함되겠죠. 숙, 경, 영, 전수라는 소리입니다.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뒤에 이제 왕들이죠.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여기 가가 들어갈 거죠. 요게 업적 중에 하나가 가운데 브롱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저게 뭐예요? 하시면 안 돼? 조선 27명의 왕정들을 함께하고 있어야 돼. 태정태세 문단세, 그죠? 정수론줄 부분까지는. 자, 풀죠. 1번.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전국을 운영하여 정치적 파탄을 이루었다.
이때입니다. 이걸 세두정치라 불러요. 지금 이건 19세기예요. 정조 임금님이 1800년에 사망했어요. 예. 이거 딱 정확해요. 18세기까지는 여기까지 되고 15세기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순조. 예,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권력을 잡았다. 소중화 사상의 발전, 친명배은 북벌정책이다. 여기 위에 가야 돼. 효정임금. 효정임금이 어영청을 통해서 복수를 설치하고 북벌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실천을 못했어요.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왜? 청나라 못 이겨요, 싸워서. 세계 최강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왜 있습니까? 서인들의 정권 유지책이라고 불러요. 서인들이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요. 복수하자고. 군사훈련 시키고 세금 많이 걷어들인다고. 서인들의 정권 유지책. 그래서 비판받는 거예요, 이게. 서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권력을 잡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실패한 정권은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거. 그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이야 공화정 정치에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주지만 이건 안 되거든요, 왕조 국가에서. 그 욕먹는 거죠. 세 번째,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었다가 후임자가 청구권이 완전히 피해됐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치 권력의 기반으로 정권을 중요시하여 오군영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건 붕당의 서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서인들에 대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갑오개혁부터 아간 파천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갑오개혁 1894년, 아간 파천 1896년.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앞이나 뒤에 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명성황후 암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 여기 포함되죠? 사변과 의병이 동시에 일어난 시기. 초정부적, 2번입니다. 초정부적 입법기구인 궁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김홍길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건 1894년 갑오 1차. 이걸 김홍집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흥선대원군 잠기 들어오죠. 흥선대원군도 여기에. 여기 속된 말로 바지 사장 뭐 할 때 바지로 살짝 들어왔어. 세 번째,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압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어 친러 세력이 대두되었고 친러 내각이 구성되는 조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네, 여기 삼국 간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에 우리가 을미 개혁이 등장합니다. 삼국 간섭의 결과 어떻게 되죠? 일본이 프레스를 받죠. 삼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친러 정부가 수립됐죠. 즉 민비가 말을 갈아탔죠. 이범진, 이완용 이렇게. 이때 일본의 정책은 폭수사냥이라고 하는 코드명 폭수사냥, 즉 민비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해서 우리 명성황후를 암살하게 됐죠. 요 상황입니다. 명성황후 왜 죽었는지 알면 되겠지. 일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일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이라고 해서 명성황후를 제거했다. 즉 친러로 돌아섰던 우리 전국을 갖다가 180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게 뭘까? 모멘텀이 뭘까? 그 모멘텀을 갖다가 민비로 잡았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예. 한 나라의 왕비를 갖다가 암살했다는 건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 같은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번.
고종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고 황제는 입법권, 통수권, 행정권, 사법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규정하지. 네, 이 지문은 맞아요. 근데 이 지문은 1897년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예요. 구분하시라고요.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이 돼요. 맞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건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여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택지 답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11번 한번 볼까요? 문제 11번. 11번 보죠. 삼국시대의 주요 예술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볼까요? 기억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은 미륵사의 탑이에요. 미륵사의 석탑이에요. 이건 전라북도 지금 현재 익산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공사를 해서 일반인에게 오픈됐습니다. 공개. 네, 무왕시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굴의 고분 양식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고 굴식 돌방 무덤 벽화가 보입니다. 오케이, 니은 정답. 지금 통일 전 신라의 대표적 탑으로 항룡사 9층 석탑과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고선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3층 탑이에요.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3층 탑이 나오는 거야. 일단 3층 탑이 나오면 통일 이후 삼국이 하나가 됐다. 3층 탑 나오면 다 틀린 거야. 항룡사 9층 석탑이야. 우리 알다시피 선덕여왕 때 자장에 그려서 만든 이건 맞아요. 뒤에 게 3층 탑 되면 좀 더 통일 후. 공부하는 요령이야 이게. 기초 지식이 쌓이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리을번.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영가 7연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고 벽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서산 마의 삼준불이 있습니다. 예, 금동열의 대입상은 고구려 불상. 그 다음에 대표적 불상 색제는 서산의 마의 삼준불 맞습니다. 니은과 니을이 맞습니다. 그 답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12번. 다음 비문 중 일부분을 소개한 내용이다. 이 비석은 뭔가요?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상안공과 함께 신라의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칭했어요. 불렀다고. 올라봐! 충주로 올라봐! 이렇게 왕이 쫄아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장수왕입니다.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한다와 이곳에 머물며 신라의 매금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소개된 기록이 뭡니까?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 우리 보통 중원 고구려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충주 고구려를 많이 써요. 이 지역이거든요. 오늘 충청북도 충주에 이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지워볼까요? 자, 이어서 갑니다. 문제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공화국 때 발생했던 사건의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되겠습니다. 제3공화국입니다. 제3공화국 1923년부터 1971년까지를 3공화국. 3공화국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헌법이 바뀔 때마다 1, 2, 3을 얘기해요.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1, 2, 3, 4, 5, 6, 7, 8, 9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1부터 부차까지. 3공화국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에 반대하여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까지 신천에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에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일본과의 굴욕적인 반대 지문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일본과의 굴욕적인 수교에 대해서 반대를 맺겠다. 과정을 좀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962년, 그 다음에 1964년, 그 다음에 1965년. 큰 타이틀에서 세 개별로 한번 보자고요. 62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김종필 오이라 문건입니다. 김종필, 그 다음에 일본의 오이라 간에 합의됐던 그 비밀 회담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비밀 문건들이 노출돼서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되게 반대가 심해지죠. 1964년에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합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일명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때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1965년 아시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한일협정이 65년에 맺게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는 일본 자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돈이 없어요. 군부 구축을 통해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돈이 없어요. 이걸 해야만이 돈을 좀 만져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그죠?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꼭 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못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민지 사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좀 돈을 좀 가져온 게 있어요. 그죠? 일본의 3억 달러. 3억 달러. 3억 달러의 돈을 10년간에 걸쳐서 지불하되 일본 애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축하금이라 한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독립을 축하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독립축하금을 받은 거지 여기 말하는 사과의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선택지 막 나온다고 이런 게. 기억 잘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차관 2억 달러를 또 받아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차관 2억 달러. 차관은 돈을 빌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차자니까, 빌릴 차자니까. 2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또 이제, 민간에서 돈을 또 빌려온 게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대략 한 1억 달러 정도를 또 빌려왔거든요. 유무상에 대략 한 6억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독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때 한일회담 때 이제 협정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독도의 문제를 갖다가 사법재판소를 이관하자고 하거든요.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이관하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되게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독도가. 왜 이게 이렇게 결정하냐고요. 한 나라의 지배자들이 역사관이 이렇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지금. 그때 딱 결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독도 우리 겁니다. 서명 딱 받고. 독립축하금이 아니라 사죄 받아야 되잖아요. 사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독립축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 지네들한테? 그 진심이었겠어? 생각해봐. 열받지, 지금. 자, 두 번째 갑니다.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은 열람에 군대를 파병하라 했다. 미국이 우리 요청한 거, 유엔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미군이 철수한다 생각했을 경우 정부는 되게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전투병은 아니었어요. 64년에는 간호병력하고 태권도 사범들이 먼저 가게 됐어요. 그리고 65년 더 강력한 걸 요구해서 우리 전투부대인 맹호부대와 백마부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월남 파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자용어로 그 당시에. 월남 파병 이렇게 얘기했거든. 베트남에 1964년에 태권도 교관하고 의무병, 간혹 병력이 좀 갔고요. 그 다음 65년이 되면서 우리가 전투병들이 본격적으로 파병이 돼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부사단 백마부대하고 지금도 있어요. 이 명호부대는 그대로 존재해요. 여기 견장에 하얀 말하고 호랑이 그린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갔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희생을 따랐어요. 우리가 성과도 되게 컸지만 엄청난 희생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월남인들이란 피해도 되게 커졌고요. 또 우리 군인들이 또 나쁘지도 않은 군인도 또 있어요. 가서 못된 짓을 하면 거기에 양민을 약살하거나 그 다음에 부녀자를 갖다가 폭행을 한다든가 더 심한 성폭행까지 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기록으로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아든 적이든 간에 다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시장 재단서지라던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개선을 주고 문인 자살했습니다. 이게 1970년 사건이에요. 우리 1970년 사건 세 개를 꼭 알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죠. 방금 했던 전태일 분신. 지금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이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정치인들이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 다음에 이 뒤에 의해서는 1972년, 73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포항제철이 이제 그 중화공업이 시작되는 포항제철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 일본에 좀 협조를 받았던 뒤에 비밀 문서가 좀 풀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이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시켜서 동서 간의 경제 균형이 언밸런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때 발표해서는 되잖아요. 우리 일본 먼저 받아서 하는 거야. 일본의 의도예요. 일본에는 왜 이런 의도가 나왔냐면 70년대가 되면 일본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환경오염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자 시민운동이죠. 일본 정부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산업을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남쪽이나 동쪽에다가 지원해주는 방법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가져다 쓰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과 그 다음에 해안 쪽을 뚫고 있는 이 지역을 주로 울산, 포항 이 지역이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4번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하여 개헌에 반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이라고 그러죠.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호거든요. 유신헌법은 1972년입니다. 유신헌법. 1년 차이로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잠시 쉴까요? 쉬겠습니다.